그런 생각은 했어. 내가 어떤 일이든지 이 일을 오래 할 것 같다. 그럼 오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데이터다.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는 뭘까? 만나는 사람들이다. 김영환이라는 사람을 내가 잘 살아왔다면 김영환이라는 사람을 아는 이런 특정 소수, 이것도 소수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 좀 정성을 다하는 거지. 아무래도 내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하면 한 70점 안 될 텐데 그때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때가 아닌가? 아니야? 더 중요하지. 지금 사무실 좀 구경시켜주세요. 사무실에 네. 뭐 볼 게 있어? 내 책상. 무슨 일을 한? 옆에는 또 책상이 또 하나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내 파트너. 여기는 공유 오피스라 사무실 안에서 하는 것만큼 밖에 서비스, 무슨 뭐 회의실, 강의실 이런 데 쓰는 게 더 많지. 아예 처음부터 사업 시작할 때부터 공유 오피스를 많이 쓰셨잖아요. 예, 처음부터. 나는 이게 더 효과적이더라고. 미팅을 많이 하시니까. 아니, 일단 보증금이 안 들어가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수님,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스타트 경영 캠퍼스, 1인 기업 CEO 캠퍼스를 이끌고 있고 학생도 아주 많고 할 일이 많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영을 배우고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여 새로운 기업, 사업을 하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의 루틴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제 주요로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스케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스케줄 따라서 뭐 일 안 하고 놀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되, 뭐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난다거나, 아침에는 평균 아침 7시에 독서 모임 하거든요. 오전에 글을 하나씩 써요, 매일. 지금 쓴 게 꽤 많은데, 그리고 오후에는 주로 점심 때는 누구와 만나서 막 밥을 먹고, 오늘은 우리 승진 씨하고 밥을 먹고, 내일 또 같이 밥 먹을 사람 있고, 모레도. 그래서 이 동네 맛집을 이렇게 다 꿰어차고 있는.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네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 부류는 내가 이제 그 교육과정을 하면서 이제 수료했던 분들, 그러니까 나를 경험한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정답처럼 모든 게 다 해결되진 않으니까 그런 문제를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처음 만나는 분은 또 누구의 소개를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만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복잡한 생각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죠. 1인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죠. 어떤 배경과 좀 경험에서 출발했는지 궁금해요. 1인 기업이라는 말은 내가 처음 말하는 건 아니고 미국의 피터 드러커 박사도 오래전에 했고 우리나라는 구본영 씨가 했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개념이었죠. 1인 기업 이퀄 지식 노동자, 그 다음에 어떤 개인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독립된 수익 모델을 가지고 운영한다, 이런 정도였지 방법적인 면은 없었던 것 같은 이런 트렌드가 온다. 나는 좀 그런 면에 방법을 세운 셈이죠. 1인 기업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선입관이 있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뭐하게. 왜냐면 보통 사람들은 혼자는 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인 기업을 한다는 건 기업을 세우기 전에 1인 경영 하려면 생각을 먼저 해야겠죠. 그럼 혼자 있는 시간도 내가 해야 될 아이템도 경험도 혼자 그거를 해나가야지 남한테 의존해서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1인 기업을 한다고 할 때는 나는 기업이 뭐냐면 이제 사람 인자에 그칠지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 보는데 우선은 1인 경영. 나 스스로를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경영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거나 몸값을 높이거나 급여를 많이 받거나 하는 것이 내 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부터 난 시작하는 게 아닌가? 대신 그러려면 어떤 직업이나 귀천이 없어야 돼요. 알바를 해도, 나는 알바하는 학생들도 우리 1인 기업 과정에 와서 자기 성과 내고 책도 내고 본인 브랜딩 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그 일이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인이 그 일에 대한 태도, 생각 이런 것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선입관은 어디든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를 붓냐 그게 중요하죠. 선입견 중에 하나가 그거일 것 같아요. 나는 평범해서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선입관이 아니라 자존감이지. 내가 글을 써도 내가 뭐라고 내가 쓴 거를 누가 보겠어? 근데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시작도 못하고 결과도 없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보는 연습. 내가 그때 그거 참 잘했어. 그거 내가 참 해결을 잘했어. 그래서 난 이것도 잘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겠죠. 한 지금까지 몇 분의 1인 기업가를 배출하신 것 같으세요? 언제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어. 그러니까 그 기록을 하니까 5,600 몇 명 이렇게 되더라고. 그 중에서 좀 생각나는 분이 좀 계세요? 우리 승진 씨. 생각나는 분 뭐 많지.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 이 일을 하면서 특정하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간판처럼 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약간 양심의 문제가 좀 있어요. 왜?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100% 내가 그렇게 해드린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때 나를 같이 만난 거고, 그때 뭔가를 한 거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승진 씨도 알지만 정광우라고 있지? 정글 MNC. 지금 뭐 회사가 어마무지하게 잘 하고 있고. 그 친구는 나는 그런 것 같아. 뭐 책도 많이 보고 경험도 많이 했는데 벽에 많이 부딪혔던. 그러니까 누구든지 때가 있다고 하는 그 때가 그 벽에 얼만큼 많이 부딪혔느냐.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닌가. 교수님은 1인 기업이라고 한 타이틀을 20년째 갖고 계시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 그 1인 기업의 개념과 지금에서의 개념과 또 앞으로의 좀 5년 뒤 이런 개념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을까요? 기본 개념은 같다고 하지만 컨셉은 좀 달라지긴 했지. 예전에 1인 기업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나한테 올 때도 뭐 진짜 회사 때려치고 1인 기업 하려고 왔겠어? 그건 아니지. 근데 내가 혼자 이렇게 퍼스널하다고 하지만 내가 혼자 독립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으로 왔지만 지금은 좀 환경이 많이 달라졌지. 사업을 할 만한. 그러니까 기회가 더 많아진 거고. 난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라 생각하고. 어떤 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오는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1인 기업이라는 개념이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를 바꿀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GDP가 한 5만 불 되거든. 그럼 얼마야? 5천만 원이 넘잖아.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평균 5천만 원 벌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못 버는 이유가 뭐지? 방법이 독립적이지 못해서 그래. 대기업 들어가야 돼. 연봉 받으려면. 그 생각하지 자기가 그 돈을 번다는 꿈도 못 꾸고 있거든. 근데 요게 달라지고 기회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나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도 난 충분히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념들이 점점 진화되어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또 지필을 준비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 이제 내가 그냥 강의를 하다가 이제 멘토링을 좀 많이 하게 됐거든. 그랬더니 이제 개인적으로는 매출은 줄었어. 그런데 이제 멘토링을 하니까 효과가 높아진 거야. 또 내 개인적으로도 욕구가 좀 많이 채워지고. 왜냐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사람들 우르르 몰려와서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좀 개별적으로 약속 잡고 만나고 통화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의 성장을 키워나가는. 지금 오늘 오전에도 이제 어디 그 뷰티샵을 경영하시는 사장님인데 컨텐츠도 많이 만들었어요. 한 달도 안 되는데 100개 만들고 그 다음에 목표 관리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샵이 현재로는 한 50명 정도 되는데 한 80명 되고 싶다. 근데 매일 목표 관리하는 거를 해드렸더니 지금 거의 달성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을 모으려면 알려야 되잖아. 근데 이분이 미용학 박사까지 갖고 계신 분이라 약간의 그 자존심, 자리에 대한. 근데 이 목표를 정하니까 쪼개잖아. 그러면 그 자존심이 의미가 없어. 그 이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잘 마케팅했나 그랬더니 전담 뿌렸어. 버스 정류장에서.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쪼개서 목표 관리하면 용기가 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콘텐츠만 많아지고 1인 기업이네 뭐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의 일과 삶을 혁신적으로 경영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창업의 열풍이 일반화되기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경영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창업 국가보다는 나는 경영 국가가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경영학을 공부하라는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는 어떤 일도 내가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든다.
나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나 생각해. 아마 이 영상을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예비 1인 기업가들이 본다면은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직장을 다닐까요? 1인 기업을 다닐까요? 1인 기업을 할까요? 사실 그 질문은 좀 우문이야.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승전 어쨌든 자기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난 작게 시작하기, 리스크를 안고 작게 시작하기,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보석들을 발견해 보기, 그리고 그 보석을 함께 나누면서 성과를 마저 만들기. 나는 좀 일찍 시작하라고 얘기하고 싶어. 지금 당장 회사 때려치지 말고 회사를 다니면서도 1인 기업 할 수 있어요. 급여 얼마 받으세요? 300만 원? 그럼 500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거는 쉽거든. 그지? 거기서 성과를 내면 그게 자기 노하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럼 언젠가 회사를 떠날 때 자신의 그 경험을 들고 떠날 수 있잖아요. 일단 시작하십시오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갖고 있는 사명, 비전. 좀 의미 있는 독립을 원하는 그런 고객들에게 저는 이제 4050 직장인 남성입니다. 근데 좀 의미 있는 독립을 창업이나 1인 기업이나 이런 걸 원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의 어떤 내면적 전략, 그 다음에 외면적 비전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일어나게 만드는 거. 그죠? 저의 5년 뒤 비전이면 2030년이죠. 2030년은 월 1,000만 원 정도의 시스템 수익을 받는 1인 기업 1만 명, 1만 명. 그러면 월 매출이 얼마냐면 1,000억입니다. 월 1,000만 원, 10,000명. 그래서 월 1,000억의 이런 매출을 가지면 1년이면 1조가 되겠죠. 그런 호황되지 않은 현실적인, 그런데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분들을 만나고 왔을 텐데 제일 궁금한 게 카톡에 몇 명이 있으세요? 카톡에 몇 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 있어요. 나는 그걸 정말 찾고 싶은 사람이야. 오, 보여줄 수 있어요? 13,542명. 이야, 10,000명이 넘네요. 이분들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나 기억 못해. 그걸 기록하는 거야. 네. 그래서 그 기록하는 교수님만의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내가 얘기한 이렇게 김명주 라는 분의 딸이 김다인이야. 그때가 고1이었고 인천대학 다녔고 중문과. 그게 2015년 11일이야. 이렇게 날짜를 먼저 써요. 네네. 쓰고 이름을 쓰고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들. 여기 보니까 큰딸 이름이 다인이, 두 번째가 혜인이, 열캠 24기 했고 열캠 부모님, 곡캠 부모 이렇게 기록을 해놔. 그럼 기록을 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열캠 부모 23이라고 썼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분들을 끌어모을 때 열캠 부모 23 그러면 그때 같이 했던 분들이 쫙 나오죠.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바로 그룹화 할 필요 없이. 나 그룹을 하면 그룹 있는데 내가 뭐 1년에 몇 번이나 연락한다고. 그럼 그룹이 너무 많아지잖아. 그러면 제 이름은 어떻게 저장돼 있어요? 이승진. 승진 씨를 누르면 엉뚱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죠. 왠 줄 알아요? 승진 씨로부터 소개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가 누구한테 소개받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함께 써주지. 그 승진이는 여기에 청세, 우리 청년쌤이나 뭐 열캠 일기, 콘텐츠 몇 기 이런 식으로. 네네. 이런 계속 식으로. 업데이트도 하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고객들이 있고, 와서 깜짝 놀라겠어요. 교수님 그런 것도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기억한 게 아니지. 기록이다. 네. 예를 들어서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오랫동안 했어요. SMS고. 여기에는 이제 보이죠? 2010년 3월 30일 1인 기업 21기 참가한 사람들 33명 이거 누르면 다 해당이 되고 2010년도 한 해당 1인 기업으로 만난 사람 1474명들. 전체 데이터가 몇 명쯤 될까? 와, 15만 명. 여기에 뭐 이제 없어진 사람도 있고 여기 강연 에이전시라고 써 있죠. 네네네. 몇 명이야? 270명이네요. 이분들이 내가 20년 강의했잖아. 그렇죠. 강의할 때 강의해 주세요. 이날 날짜 돼요? 안 돼요? 왜 자네도 그런 요청을 받잖아요. 그런 요청을 한 사람들이 내가 모아봤더니 270명이야. 네. 그래서 이분들에게
문자를 먼저 보냈어, 내가. 뭐라고 보냈을까? 나 요즘 무슨 강의 한다고.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라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냐면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내가 무슨 강의 하는지가 궁금한데 물어보기가 어려워. 이 DB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으시네요. 좀 그 기본적인 개념은 한 사람이라도 만난 사람들은 귀하다. 근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누구시더라. 맞죠. 근데 상대는 나를 아는데 나는 상대를 모르면. 너무 실례죠, 그러면. 특히 나는 여기에 이제 아이들 이름도 같이 넣어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거기서 감동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김지수란 분인데 알지 너? 그 영어 가리키던. 알죠. 그 애기 이름이 태빈이야. 그 당시에 말 안 듣는 중학교 2학년이었어. 18년도라면 지금 한 7년 정도 지난 거잖아. 8년 정도 지났지. 그러면 태빈이가 몇 학년인지 나오지. 주소도 여기다 놓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게 있지. 또 여기에 우리의 호서 결혼했지. 아버지 이름도 있고 동생 이름도 있고. 이거 내가 기억을 다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이제 미팅을 하고 나서 물론 대화하는 와중에 그런 가족 관계도 알게 되고 슬쩍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잖아. 내가 적어놓고 있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은 했어. 내가 어떤 일이든지 이 일을 오래 할 것 같다. 그럼 오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데이터다.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는 뭘까? 만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기록해 놓고 대화의 내용이 메모가 되면 적어도 잊어버리진 않잖아. 그런 걸 좀 권하는데 일단 사람들이 약간 고객을 바라볼 때 돈이 돼, 안 돼를 먼저 생각하다 보면 입력을 못 하지. 맞죠. 카톡에서 누구 생일입니다. 생일자요. 그렇죠. 생일 축하 카톡을 보내. 그분들이 나를 모르는 건 아니잖아. 그럼 생일 축하한다고 보내고 식사하자고 해. 그 대신 조건이 이제 내가 어디로 가면은 이게 그쪽이 오히려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서 뽑자고. 그러면 나는 그냥 아까 같은 그런 맛집들 많이 알고 있으면 돼. 돌아가면서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 또 식사하는 비용 이런 거는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기회비용이지. 그러니까 한 달에 이 밥을 사는 그 비용도 카드값만 한 100만 원 정도. 그럼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 또 그 다음 단계로 연결될 때도 있고 소개가 될 때도 있고. 아무래도 나를 모르고 있는 불특정한 다수보다는 김영환이라는 사람을 내가 잘 살아왔다면 김영환이라는 사람을 아는 이런 특정 소수, 이것도 소수지. 근데 그 사람들에게 좀 정성을 다하는 거지. 아무래도 내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10년을 더하면 한 70점 안 될 텐데 그때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할 때가 아닌가? 아니야? 더 중요하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카톡에서 지워. 근데 그 의미 없지. 근데 저는 오히려 요즘에 사람들이 그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말 뒤에 숨어서 시절 인연 딱 그때 만나는 사람이다. 물론 그런 단어가 갖고 있는 뜻도 있지만 그 단어 뒤에 숨어서 오히려 그런 관계에 드는 에너지를 좀 덜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에너지를 쓴다는 게 어떤 목적을 갖고 이제 달려들 때 힘이 드는 거거든. 힘을 좀 빼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보통 비즈니스도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뭘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식사하고 듣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서비스가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너무 고맙대.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결혼하고 딸내미가 있는데 데리고 오고 싶다. 그거 데려오시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그분들을 명단에 둔 건 아니지만 폰에 두었지, 카톡에.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지. 근데 아마 그분들에게 내가 이 사람 다시 만날 사람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데 뭐 다 고맙다고 얘기하고 그 오면은 내가 외우지 않아도 여기 딱 보면 나오잖아. 정보잖아. 이 정보를 알면 내가 몇 년 만에 만났든지 간에 사람들이 부담 가는 게 그거잖아. 5년 만에 만났어. 10년 만에 만났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의 갖고 있는 데이터를 알고 있는 한 그 시간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SPL 할 때 그 온 애들 중에 절반이 다 그 부모가 나를 알고 온 거잖아. 근데 그 부모가 언제 나를 알았는 줄 알아?
얘 태어나기 전. 이 부부가 남사친 여사친이었어. 근데 그들이 눈 맞고 결혼한 거 내가 어쩔 수 없잖아. 근데 그 아버지의 꿈이 뭐였냐면 결혼도 아직 안 하는데 나도 애들을 낳아 교수님께 보내요. SPL 하는 거였어. 내 꿈이 이루어졌네요. 그렇지. 내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최선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짧아지고 거리가 좀 오랜만에 만나도 그게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지? 다른 프로그램이랑 다르게 그분들이 앞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AS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특히나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카페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 회사 카페? 네네. 교수님이 아니라도 많은 분들이 와서 매일 뭔가 글을 쓰고 매일 활동을 하잖아요. 이게 고등학교 애들이 지금 과제 올리느라 계속 올리지. 네. 또 이 올리는 고등학교 애들도 다 찾아보나 봐. 이번에 이제 고캠 19기거든. 고등학교 열정 캠프. 애들도 이 선배들이 뭐 했는지를 아는 거야. 아. 여기서 다 알 수 있잖아. 맞죠. 앞전기수에 뭐 했는지. 내지는 컨닝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기록이 남는다는 게 좀 놀라운 것 같아. 또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또 알고 있고. 근데 다른 것 떠나서 다른 카페보다 이 카페 원 들어오는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네, 좋은 생태계가 어쩌면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 글을 쓰는 공간이 사실 없거든. 근데 여긴 좀 환영하고 본인이 했던 성과들을 올리고 하니까. 그래? 후기 관리도 여기서 다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후기 관리를 하려면 여기에 줌 링크를 여기다 올려. 그러면 외부에 알려줄 때 이 카페 주소만 알려주면 되잖아. 들어와서 확인하고. 근데 이렇게 카페 주소를 활용했더니 여기로 오는 것도 쉽고 그리고 여기다 올려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리스크도 없고. 네, 교수님 오늘 영상 촬영 해보니까 또 어떠세요? 좀 많이 정리되는 것 같고 또 듣다가 내가 갑자기 쓸 글이 몇 개 생겨서 지금 빨리 써야 될 것 같은. 네, 교수님 늘 건강하시고 네, 편집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